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에게 사회복지 정책론을 강의할 김영재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사회복지 조사 방법론하고 사회복지 정책론 두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두 과목의 성격이 사실은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가장 편한 과목은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 정책론 같습니다. 일단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정책론 수업을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고요. 이 수업은 사실 그렇게 많이 기억에 남는 수업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자, 예를 들어서 방법론 같은 경우는 내용이 좀 어렵다 또는 색다르다, 왜 외워야 되는 게 이렇게 많으냐 해서 나중에 돌이켜보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정책론 같은 경우는 그런가 보다 하세요. 보통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정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상에서 은근히 많이 쓰는 단어예요. 어떤 얘기냐면은, 자,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도 보통 정책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자, 정치하고 정책하고 구별을 해서, 자, 정치 활동을 하는 분들은, 자, 이거 뭐 정책이 문제야, 정책이 없어서 그래, 이런 표현을 거의 항상 하세요. 자, 그리고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거의 모든 분들은 일단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정책이라는 단어입니다. 뭐 정책이 왜 이 모양이야, 또는 정책이 없어서 못한다, 정책이 있는데도 막상 어떤 이유 때문에 뭐 부족하다,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단어는 일상에 이미 많아요. 그리고 이 정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교과목은 이게 여러 가지에 붙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회복지 더하기 정책,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자, 때에 따라서는 사회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회정책은 사회학을 배우는 곳에서 보통 사용을 하는 그런 단어들이고요. 자, 그리고 행정학 같은 경우는 행정학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책학이라고 보셔도 크게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또는 우리가 뉴스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단어 경제정책이라고 하죠. 자, 경제 부분에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죠. 자, 그렇게 일상에 이미 정책이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별로 없으십니다. 다만 이번 학기 수업은 사회복지 분야에 널리 쓰이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좀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사회복지 부분으로 설명이 좀 곤란하다, 어렵다 또는 부족하다는 것이 있으면 제가 다른 분야의 이야기를 좀 사례로 들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여러분한테 더 듣기 편하실 수도 있어요. 자, 강의 자료들 보시면은 두 번째 보면 강의 속에 두 번째에 정책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집합기호,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한 번씩 배웠던 집합기호가 있습니다. 자, 정책 안에 사업이 있고 사업 안에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아주 큰 사회 정책, 자, 사회복지 정책, 뭐 흔히 말해서 노인복지 정책, 아주 큽니다. 노인복지 정책 안에 수많은 사업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요, 뭐 재가 노인 뭐 관련된 게 있을 것이고, 요양원에 관련된 게 있을 것이고, 요양병원에 관련된 게 있을 것이고, 자, 때에 따라서는, 자, 중풍, 치매, 자, 또는, 자, 독거. 요새 독거 노인이란 말보다는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뭐 1인 가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노인인데 1인 가구다,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 무진장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자, 그런 큰 사업 안에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하루에 한 번씩, 자, 어르신을 만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뭐 저희 동네에도 그 독거 어르신들이 좀 많이 사는 동네에 살다 보니까 어떨 때 제가 이렇게 제 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 좀 젊어 보이는 한 40, 50대 어머님께서 그 혼자 계시는 할머니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자, 저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봤는데 그 한 40, 50대 어머님이 다른 어르신하고도 대화를 하더라고요. 자,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시는 분이구나,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시는 분이구나. 프로그램이요. 자, 1시간짜리 프로그램도 있고
100시간짜리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자, 경로당도 마찬가지고요. 자, 때에 따라서는 어르신에게 일자리, 자, 정부에서 한 달에 얼마를 드릴 테니 거기에 관련된 걸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일자리가 있고, 하시는 만큼 돈을 조금이라도 벌게 하는 그런 수익을 내는 일자리가 있죠. 프로그램입니다. 자, 정책, 사업 안의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자, 강의 소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은 사회복지 정책과 사실상 연결이 다 돼요. 요새 이제 몇 년 전부터 우리 복지 영역으로 슬며시 편입된 청년복지라는 말이 있죠. 예전에는 뭐 제가 이제 더 훨씬 젊었을 때 청년복지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청년복지라는 얘기가 등장을 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1인 가구라는 단어를 잘 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인 가구가 좀 있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1000만 가구가 되죠. 어마어마한 가구예요. 1000만 가구라는 건요. 조만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언론에 보도되는 단어가 비슷해요. 자, 예전에는 무상급식, 무상복지, 요새는 또 이 단어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예전보다는요. 자, 1인 가구라는 단어가 확 들어왔어요. 그럼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언론에 줄기차게 보도가 되죠. 자, 그러면 그건 전부 다 사회복지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교재에는 제가 이제 안내를 따로 해드릴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조사 방법론처럼 유튜브 녹화 영상을 보시면서 교재와 강의 자료, 그리고 질의응답은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제가 특강 같은 걸 할 때, 또는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거를 볼 때 아마 학교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 이런저런 걸 물어보셔도 되고, 뭐 때에 따라서는 저한테 메시지 같은 걸 보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질의응답은 그 학교에서 정해놓은 방침대로 하긴 할 건데, 만약에 뭐 그게 좀 더 급하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따로 연락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강의 영상은 직접 촬영을 해서 이제 편집을 하고 매주 게시를 합니다. 이게 제가 이번 학기에 시간표가 목요일과 금요일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목요일과 금요일 전에 무조건 올려드립니다. 그럼 그걸 보시고 그냥 순서대로 들으시면 돼요. 제가 그 시스템에 연결을 해드리면 그냥 순서대로 들으시면 되고, 아, 내가 이거 안 들었다? 안 들은 게 있으면 들으시면 되고, 아, 내가 들었다! 자, 라고 한다면, 자, 들었던 내용, 그 다음부터 그냥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주차의 영상은, 한 개의 큰 영상은 여러 가지 영상으로 분할됩니다. 그래서 제가 촬영을 10에서 15분 정도로 나눠서 찍으면 그걸 다 합치면 한 개 주차의 영상이 될 거고, 아마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수업 시간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이버 대학에서는 3학점짜리 수업은 75분 이상을 찍어야 돼요. 3학점짜리 수업, 그러니까 한 주에 3학점짜리는 75분 이상을 찍어야 되는데, 뭐 시간을 조절하고 맞추는 거는 제가 할 테니 그냥 앞에서부터 쭉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학교의 시스템이 잘 되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글을 남기고 뭐 이것저것 하시면 출석을 인정해 드리는 거고, 만약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학교 시스템이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느 학교나 그래요. 이게 3월달,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간, 기말고사 기간, 요때 좀 시스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접속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급하다 그러면은 제가 네이버나 구글 링크로 여러분들에게 뭘 보내면은 간단하게 글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혹시라도 유튜브 영상이 아닌 경우는 제가 다른 방법으로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새 저작권 문제가 지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지금 대법원에 지금 제소가 된 사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하고 강의 자료 같이 보면은 영상 들으면서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이 과목은 금방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사회 경험이 없는 좀 젊은 대학생들을 위주로 한다 그러면 한참을 설명할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미 직장을 다니거나 또는 사회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은 약간만 얘기해도 금방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책론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거창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거창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입니다.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이고, 자, 과제는 거의 없을 거예요. 과제는 없을 거고, 그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만 잘 해주시면은 이변이 없습니다. 자, 학과나 학과에서 요청하면은 학교나 학과에서 좀 현장에서 수업을 하길 요청하면 그대로 합니다. 일정은 미리 제가 다 말씀을 드리고 또는 학과에서 지정된 날짜에 합니다. 자, 이 정도면은 뭐 강의 소개 다 끝난 것 같고요. 이 정책론은 그 앞으로도 많이 이제 들으시겠지만 일상의 사례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나 또는 회사나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아, 요번에 왜 예전에 그 많이 그 다니셨던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왜 요새 안 보이지? 이런 거 한번 잘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종이 상자를 아무리 열심히 주어도 그게 하루에 소득이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그조차 굉장히 큰 소득이기도 한데 그게 아주 뭐 그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제일 작은 거 한 잔 마시는 돈도 안 되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요새 이제 그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잘 안 보여요. 자, 그런데 그게 어느 상황이 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바뀌게 되면 이제 서로 그걸 하려고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면 이 정책론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소개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